안녕하세요. 저는 화면에 보이는 세 분의 공동 연구진들과 지역 독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도서관과 지역 교육 공동체의 협력 방안의 연구 수행을 책임 맡아서 진행한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문정입니다. 도서관은 우리 생활 영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지만 그 운영 주체가 교육청이냐 지자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도서관의 종류를 저희 분야에서는 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종에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도서관이라는 관종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공도서관이지만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니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교육적 기능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도에 도립도서관에서 현재의 교육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을 포함해서 10개 지역에 11개의 교육도서관이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목차를 구성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인데요.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입니다. 교육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지만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화라는 것은 동등한 조건에 있을 때 그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도서관들은 이미 학교와 학생이라는 대상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차별화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천 지역에는 지자체 도서관이 정보관 도서관과 그리고 가천 교육도서관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두 개의 도서관은 그냥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가천 교육도서관은 내부적으로 공공도서관이자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서 확보된 서비스 대상층이 지자체보다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역할도 추가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정책부서, 교육청, 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교육도서관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차별화는 무엇인가? 바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그리고 도서관이 아닌 다른 성격의 기관이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부분들일 것이고, 그 방향은 학교를 향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동일해서 차별성을 느끼지 못해서 공공으로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외부 지자체 도서관과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도서관 내부 두 영역 간의 역할의 차별성 부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미 2018년도에 본원에서 수행한 교육도서관의 역할 강화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창작과 경험, 공유의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문제적인 상황에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부족한 자원을 교육기관 간 상호 제공 지원함으로써 비공식적인 교육기관의 네트워크로서의 추가적인 역할을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즉 교육의 가치를 중점에 두고 자원과 자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교육도서관은 경기도 도서관 수의 3.8%에 해당하는 11개의 도서관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거나 혹은 이를 대체 지원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이 되면서 도서관과 외부 환경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공유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서관이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 공동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확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협력을 할 것이냐,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인 독서진흥, 즉 독서 생태계 확장을 중점에 두고 협력을 통해서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제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도서관 협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고 그 협력 방안을 모델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독서 생태계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역 교육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사전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연구 발표는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 및 방법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도서관이 안고 있는 협력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주로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념 정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이다 보니까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그에 맞춰서 연구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 독서 생태계인데요. 생태계라는 용어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미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독서 생태계라는 용어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도서관 중심이 아닌 출판 중심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인쇄 매체 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는 도서관 중심의 독서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개념을 정의하고 구성 요소를 도출해야 했습니다. 먼저 독서 생태계와 독서 문화 생태계의 개념에서 핵심 개념을 도출하고 그 안에서 구성 요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학문 분야별로 정의된 생태계의 개념에서 동일한 가정으로 핵심 개념을 도출하고 구성 요소를 도출한 후에 두 가지를 매칭을 해 보았더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그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세부 요소를 구성을 해서 독서 생태계라는 것을 독자를 위해서 독서 환경과 독서 활동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독서 진흥을 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선순환적인 시스템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경계와 물리적 범위를 한정하는 지역성을 추가해서 선순환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독서 생태계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도식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육 공동체의 개념인데요. 교육 공동체라는 용어는 너무나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해한 교육 공동체라는 용어는 교육이라는 가치와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기체적으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공동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지역성이 더해진 지역 교육 공동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개인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교육적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구성원 및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집합체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의 배움을 학교에서 마을로의 확장이라는 정책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학생의 배움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로 이해했고 그래서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유관기관 등이 학교 안과 밖의 아이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지역 교육 네트워크를 경기 지역 교육 공동체로 정의하였습니다. 해당 개념들은 FGI를 통해서 인식을 확인안을 거쳐서 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력 실태와 사례 분석 결과인데요. 교육도서관과 도서관 관련 지역 교육 공동체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도서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도서관은 저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학교 도서관의 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협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다시 말하면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인 협력 관계에 의한 일방적인 지원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협력 주체 기관 간의 역할이 부여된 수평적인 협력 형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협력, 협력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지원이라는 형태만으로 협력 관계가 수직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의 배치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협력이 아닌 지원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현재도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각각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고, 이처럼 협력적인 관계에서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조건의 우열에 상관없이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즉 협력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역할, 관계적 평등, 상황적 맥락 등이 고려되어서 함께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인데요.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 협력 실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도서관하고는 다르게 다양한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었고, 도서관의 부족한 자원의 보완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도서관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62개 공공도서관의 운영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의 협력 유형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각각의 유형이 독립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보다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육도서관은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일까? 협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태와 사례, 설문, FGI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을 해 보았더니 협력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 가중, 협력 기관 간 목표와 서비스 대상의 상이함, 담당자의 협력 경험과 관리자의 인식 부족, 교육도서관 수 부족,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학교 균등 지원의 어려움, 협력 네트워크 체계 미비, 서비스 수혜 대상자와 기관의 요구 반영 미비의 6가지 문제점으로 종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위해서 도출된 해결 방안과 실무자와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해결 방안을 토대로 선결 과제, 즉 협력 정책을 화면과 같이 5가지로 도출해서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간 협력 MOU 정책 및 지침의 수립인데요. 도서관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협력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협력 기관 간의 역할이 모호하고 협력의 동기 유발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조례에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 어떤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매우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목표와 서비스 대상의 차이로 인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협력 MOU 정책과 지침을 수립해서 공유하고 협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협력 목표와 각 기관의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의 기획 및 운영인데요. 현재 교육도서관이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도서관 수에 비해서 서비스 대상의 학교 수가 너무 많고 학교 지원 업무 외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지역민 대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업무 시간이 부족하고 업무 가중으로 인한 협력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협력 업무 담당 인력의 충원과 함께 교육도서관과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전문 인력에 대한 연수를 기획 운영하고 기관의 협력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도서관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조직체계 마련인데요. 현재 구축된 협력망은 교육도서관 지원청, 학교도서관의 체계로 이루어진 학교도서관 협력망인데요. 이것은
교육도서관이 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행정력을 지역의 지원청이 보완해서 학교에 대한 행정력의 파급력을 강화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협력의 대상이 학교로 한정되었을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그 대상이 지역의 유관기관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지원청이 교육도서관의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 오프라인 협력 플랫폼 구축인데요. 현재의 교육도서관 협력 양상은 소수의 학교와 협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학교들이 물리적인 거리와 공간의 한계로 교육도서관과 유관기관의 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도서관의 추가 건립이 요구되지만 지자체 도서관의 추가 건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서 유관기관 간 사례 나눔 등의 협력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학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 공동기획을 위한 협력 프로세스 개발 및 활용인데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은 연초에 연중 사업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협력을 요청을 하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함께 공동의 목표를 수립을 하고 각 기관의 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를 위한 모든 절차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을 해서 그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보고서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협력 실태와 사례, 설문조사와 FJ 분석에서 도출한 협력의 문제점,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정책적 제안 등을 담아서 교육도서관과 지역 교육 공동체의 협력 모델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를 했는데요. 이 모델에서는 교육도서관과 지역 교육 공동체의 협력의 비전은 아이들이 성장과 독서 지원을 위한 지역 독서 생태계 확장에 있고 이러한 비전은 교육도서관과 지역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통한 교육 네트워크 강화라는 목표를 통해 구현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 공동체와 협력에서 교육도서관의 역할, 전략, 고려사항들을 담고 있는데요.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먼저 구성원들이 모든 과정에서 수평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보장돼야 하고 독서 생태계 운영에 관한 결정을 현실화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천적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공유로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 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 독서 생태계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역 독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한 것인데요. 어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독서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았느냐? 이미 독서 생태계는 조성되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교육도서관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은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자원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독서 생태계를 확장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 생태계 통합 지원 센터로서 교육도서관 중심의 자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의 시발점이 자원의 부족한 부분의 보완이고 자원의 공유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어떤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면 자원의 활용성과 독서 생태계 확장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외부 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 생태계 확장도 중요하지만 교육 도서관 간의 자원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서 내부 독서 생태계 확장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한다면 교육 도서관이 교육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장하고 경기 지역 독서 생태계 구축의 중심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